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자율 많이 민감하실 텐데요. 특히 좀 이자를 싸게 쓰려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보신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놀랄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2020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전염병 확산 시기 때 워낙이 저금리의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보증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외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해서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등 모든 보증을 제공하는 회사는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되는 금융 비용은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내야 되는 적용 금리에 보증료를 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 생각했던 이자율보다 비싼 경우가 많겠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많이들 모르셨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하면 이자를 싸게 내고 대출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종류 물론 여러 개가 있죠.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겠죠. 예, 신용대출은 그야말로 어떠한 담보 없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되겠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신 돈을 갚지 못하면은 이 물건 혹은 권리를 이제 차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담보대출이 될 텐데, 당연히 이 담보대출이 리스크가 훨씬 낮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취득하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예,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자의 구조를 보자는 거죠. 이자의 구조를. 예. 이자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은 일단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91일물 그 기준금리를 많이 쓰게끔 되는데,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가산금리가 뭐냐 하면은 뭐 은행의 예대 마진과 뭐 어떠한 그 부대 비용과 그 다음에 신용 프리미엄, 쉽게 말해서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이만큼은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금리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대금리를 빼줍니다. 뭐 우량한 고객이시든지 신용도가 높으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떠한 우대 사항에 적용이 된다든지 하면 우대금리를 빼드리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가산금리가 더 크고 우대금리는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가산금리를 팍팍팍팍 좀 때려줘야지 장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 가산금리에 신용 위험 부분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예, 보증을 제공을 하니까요.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담보를 제공을 하면은 이 신용 위험이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신용 위험 감소 부분이 이자율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증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보증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적용금리, 은행의 적용금리에 보증기관에 내야 되는 보증료를 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담하셔야 되는 이자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이 보증료가 한 1% 정도입니다. 1% 정도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적용받는 신용가산금리도 1% 정도 수준이다 하면은 보증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게다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증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액보증, 즉 100% 보증하고 부분보증 85%까지만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보증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나머지 15% 부분, 이 15% 부분에는 신용 부분에 가산금리가 붙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야 솔직히 말해서 니들이 저기 뭐야 보증료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면은 내가 뭐하러 힘들고 귀찮게 신용보증재단을 가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보증서가 없으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자를 낮춰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나오는 대출을 이제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드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신용이 우량한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주 이제 취약계층이거나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보증서를 요구를 해버려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하죠. 저기 보증서가 있으면 담보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리스크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신용을 해주지 않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예, 거의 전부 다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에 그냥 가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재단을 들렀다 온다. 예.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어떤 순서로 높아지는가 이걸 좀 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걸 보시고 그럼 난 신용보증재단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리는 어떤 순서로 낮은가? 제일 낮은 것은 일단 그냥 무조건 담보대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산 가치가 충분한 담보가 있다. 그럼 그냥 그걸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 되겠죠. 예, 부동산이 될 텐데 요즘에는 이 잘 안 나오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2순위 근저당권은 잘 안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일 싼 부분은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힘들겠다. 그게끔 되면은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증부 대출이 됩니다. 보증부 대출인데 정책자금.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예,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있으면 정책자금 금리 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담보대출 다음으로 삽니다. 보증료를 더해도 이게 담보대출 다음으로 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냐?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예. 신용대출은 이제 보증료가 빠지니까, 보증료가 빠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제 금리가, 좀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끔 되는데, 신용대출이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죠. 예. 여러분이 고신용자라면. 그러면 내가 고신용자인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고객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하는 AI, 예, 영업 전화 말고 실제 은행에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대출 영업이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약간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면 여러분은 예, 고신용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예, 대출 영업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보증서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담보대출이 제일 낮았고 두 번째 정책금리가 제일 낮았고 세 번째 고신용자의 다이렉트 신용대출이 낮다. 네 번째가 일반 보증 보증부 대출이에요.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 보증으로 예, 신용가상금리 적용받아서 예, 나가게끔 되는 일반 보증서의 보증부 대출은 고신용자의 다이렉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충분한 담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은행 가도 보증서 없이 바로 대출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끔 되는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았다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신용대출보다 싸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끔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뭐 정책자금 지원회사 확인서도 없지만 은행 가봤자 다이렉트로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증을 쓰셔야겠지만 예, 일반 보증을 쓰시느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책자금 금리를 받으시는 거에 무슨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시라고요. 예.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거 검색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사이트 주소는 예, 요렇게 됩니다. 예.
OLS, SE, MAS, OR.KR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가셔가지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예.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는 거기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확실히 금리를 싸게 쓰실 수 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일반 보증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있으면은 금리 부분에서 많이 유리하다는 부분.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는 꼭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가 더 더해줘야 되느냐? 100% 보증부에 특례보증까지 더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저기 특례보증이 뭐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뭐 결합되는 게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일단은 제가 이전 시간에 찍었던 부분, 소진공 갔다 와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부분, 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그러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선생이었습니다.